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오늘은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구름이라는 것은 단열 팽창으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아니면 얼음 알갱이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다음 보기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구름의 생성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네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죠. 바로 미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되거나 그럼 공기들이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상승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공기가 흘러가다가 산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기압 중심이요. 저기압에서는 공기들이 다 수렴을 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가는 거죠. 환풍기에 고기를 구면서 생긴 그 연기들이 빨려 들어가듯이 다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그 찬 공기 위로 더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전선이라 얘기하는데 전선이 형성될 때에도 공기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공기가 상승했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에 갔더니 공기가 희박하죠. 즉 주변 기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르는 힘이 옆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퍼질 거예요. 그걸 단열 팽창이다. 두 번째 일어나는 과정은 단열 팽창입니다. 열을 가하면 공기들은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열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단열 팽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팽창을 하다 보면 주변의 공기를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점점 소모되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 세 번째 과정이 온도 하강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면 포화 상태에 이르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포화 상태가 돼서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 이슬점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슬점 도달이 네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들이 생기고 또 차가운 물방울들은 얼어서 얼음 알갱이도 되고 그래서 수증기 응결이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과정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미음, 디귿, 기역, 시옷, 이응이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네. 공기들이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순서로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공기의 상승, 단열 팽창, 온도 하강, 기온이 하강되죠. 근데 이 시점을 도달하게 되면 응결이 시작해서 구름 입자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네, 22번 문제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은 단열 팽창으로 단열 팽창의 의미는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들의 부피가 커졌다 이런 뜻이에요. 공기 중에 무엇이 뭐뭐하여 수증기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납니다. 액화죠. 액화와 응결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응결하여 생긴 작은 물방울 이나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모여 하늘에 떠 있는 것. 하늘에 떠 있는 게 구름이고요. 지표면 위에 떠 있는 것은 우리가 안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
일단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예, 상승하는 이유는 공기들이 산을 만났을 때 또는 지표면이 붉은 가열돼서 밀도가 작아졌을 때 또 저기압 중심에 있는 공기들이 상승했을 때 상승 기류가 생겼을 때 또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갈 때 뭐 이런 경우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면 올라갔어요. 공기들이 희박해졌어요. 주변의 압력이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올라간 공기들의 부피가 커집니다. 이것을 단열, 팽창 이렇게 얘기하죠.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여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감소한다. 밀도가 감소했다는 것이 공기 입자들의 수, 공기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밀도가 감소함으로 주변 공기에 의한 압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작아진다. 되셨죠? 그럼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 부피가 커진다. 주변에서 미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그것을 팽창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팽창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를 밀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기온 하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여 단열 팽창하면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뭘 사용하죠? 열 에너지죠. 에너지, 열을 소모하여. 됐죠? 공기 덩어리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과정 가겠습니다. 자, 기온이 떨어졌어요. 점점 떨어지다 보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즉 이슬점이죠.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이기도 합니다.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게 되면 이제 슬슬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되셨죠? 네,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슬점 다시 한번 쓰고요. 도달하면 무슨 상태가 된다? 네, 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 상태라는 것은 공기 1kg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이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공기 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액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응결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수증기가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 이 얼음알갱이를 우리가 빙정이라 그러죠. 빙정. 뭐요? 구름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됐을 때, 그러면 부피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상승.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에 있을 때죠. 저기압 중심이 위치했다는 말은 그 저기압 중심에는 공기들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확산이에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들이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들이 위로 빨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는 공기가 산을 만나면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공기가 고체 상태를 뚫고 갈 수 없으니까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만났을 때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전선이라 그러죠.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한 핵심 정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